안녕하세요. 건강하고 맛있는 밥상을 추구하는 영양사 고여사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주제는 항암치료 식사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항암치료를 하는 중의 식사입니다. 먼저 제 블로그에 항암치료에 대한 얘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는 항암하시는 분들을 한 5년 동안 그분들하고 같이 프로그램, 건강 생활 습관을 위한 프로그램도 하고 영양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은 강원도 홍천에 물 맑고 산 좋은 곳에 있는 홍천의 힐리언스 섬마을이라는 곳이었는데요. 거기서 암 환자들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그때 환자분들께 얻었던 그런 인사이트들, 그리고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또 식사나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교훈들을 이제 블로그에 담아내고 여러분들께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좀 읽으면서 편안하게 해볼게요. 항암 치료를 할 때 식사를 맛있게 한다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기본적으로 항암 치료라는 것 자체가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흔한 부작용이 바로 입맛과 관련된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입맛이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는 걸 먹어도 금속 맛이 나가지고 못 드시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물에서 비린내가 난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음식을 하는 게 역해서 그 냄새 때문에 못 드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 경우에 그럼 어떻게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는가? 근데 또 보호자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분명히 잘 드셔야 되는 게 맞고, 잘 드시면서 체력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셔야 그 다음 이제 항암을 받으러 갔을 때, 항암 주사 맞으러 가셨을 때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정상적인 수치가 나와야만 이 환자분이 항암 주사를 다시 맞으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게 안 되면 이제 수치가 낮고 체력이 되지 않으면 항암 치료를 받으실 수가 없게 됩니다. 잘 드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부작용들 때문에 사실 이렇게 식사를 잘 하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을 때 어떻게 식사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이런 부작용이 처음부터 모두에게 다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개인마다 나타나는 증상이나 시기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100%다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렇게 드실 수 있다 정도만 알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반인들에게 건강하게 먹으려면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고, 거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조미료보다는 그래도 좀 천연의 음식들을 먹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항암을 하는 기간에는 굳이 이 원칙들을 모두 다 적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암을 예방하는 식단, 그러니까 암을 이기는 식단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의 식단하고 또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암 치료 중에 하시는 식사는 모든 환자가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뭐든지 다 바꿔서 먹고 싶다고 하는 음식, 그리고 먹을 수 있는 형태의 음식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환자인 본인이 내가 음식을 차려야 된다 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머릿속에서 자기하고 자기가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표현을 좀 볼딩을 해놨는데,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컨디션이 좋을 때
무언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손에 닿는 곳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메스꺼움이 많이 느껴질 때는 차가운 온도, 상온, 차가운 온도의 음식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차가운 온도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그냥 차가운 음식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냥 음식을 식혀서 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냄새나 뭔가 맛이 우리가 음식이 뜨뜻해야 맛있지 맞는 말이지만 사실 음식 냄새 때문에 못 드시는 경우에는 음식 냄새가 나지 않는 상태로 음식을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요게 무조건 맛있게. 생선은 구운 것보다는 기름을 둘러서 지지듯이 구운 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븐에다가 그냥 구워가지고 바짝 말라 있으면 물론 기름기가 다 빠지고 잘 구워져 있기 때문에 건강은 하겠죠. 하지만 이런 생선을 그냥 오븐에 구워버리면 약간 음식도 기름기가 좀 있어야 맛이 있듯이 생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살짝 두르고 지지듯이 맛있게 구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기름이 오래된 걸 사용하면 그 기름의 쩐내가 나기 때문에 신선한 기름을 조금 붓고 조금 넣어서 이제 둘러가지고 지지듯이 굽고, 그리고 조리 중에 기름 냄새나 생선 굽는 냄새가 나게 되면 이게 또 환자의 식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기가 된 환경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간혹 이제 가까운 시장에 가셨을 때 생선을 구워서 파는 것들이 또 종종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마트에 가시면 생선을 구워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이미 간이 적절하게 돼서 한번 구워져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렌즈에 살짝만 돌려도 굉장히 맛있는 상태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생선 굽는 냄새까지 풍기시는 것보다는 그런 걸 사서 드셔도 괜찮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허브 솔트가 맛있으니까 뿌려서 드셔도 괜찮긴 하지만 그 허브 냄새까지 좀 역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허브 솔트보다는 그냥 소금을 뿌려서 구우시거나 아니면 맛소금, MSG가 같이 섞여 있는 맛소금으로 뿌려가지고 구우셔도 괜찮습니다. 맛있게만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음식이 싱거워지면 더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싱겁지 않게 조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육류 같은 경우 이제 붉은 고기는 무조건 안 돼 막 이러면서 안 드시게 하시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붉은 고기가 안 된다기보다는 일단 항암 치료하는 중에는 안 되는 음식은 없어요. 부작용 때문에 못 드시는 음식이 많으실 뿐이죠. 그래서 육류 같은 경우는 환자가 좋아하시는 형태로 조리해 주셔도 됩니다. 뭐 굽거나 찌거나 삶는 방법을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반드시 조리 전에 그 육류의 잡내를 좀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항암 치료를 이제 받으시게 되면 입 안에 세포가 헐고, 그러니까 입 안에 점막이 다 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양념이 강한 것들은 점차적으로 못 드시게 되니까요. 가능하면 원하시는 형태, 초반부터 너무 여러 가지 조리 방법들을 제한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육류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구워서 드신다라고 했을 때는 소금이나 후추, 올리브유 정도만 밑간하시고요. 다진 마늘 같은 경우도 같이 사용하셔도 좋지만 구울 때 많이 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또 향이 굉장히 진하게 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삶으신다고 하면 뭐 소주나 정종을 넣어서 팔팔 끓이면서 냄새를 날리면서 삶으시고요. 이때는 대파나 생강, 월계수잎, 마늘, 커피가루, 된장 이런 것도 다 넣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채소 반찬의 경우는 가급적 익힌 것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장류나 소금으로 간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큼하게 무치셔도 괜찮고요. 근데 이제 자극적이지 않게 조금씩만 사용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항암 치료를 할 때는 너무 자극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약간 향을 내는 정도로만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면 종류가 드시고 싶다고 하실 때는 뜨겁지 않게, 이게 뭐랄까, 잔치국수를 드신다고 하더라도 국물도 뜨겁지 않게, 면도 뜨겁지 않게, 이렇게 해서 약간 미지근하게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간에 잘 맞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항암 식단하고 항암 치료 중의 식사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무조건 건강한 재료로 드시는 것보다는 환자가 먹을 수 있도록 맛있게 준비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전에 그 힐리어스에 있을 때요, 전립선암, 방광암 이렇게 두 개를 다 이제 치료하고 계시는 아버님이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한 60대 후반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식당에 오셨는데 굉장히 좀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아버님 왜 화가 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분한테 집에서, 그날 이제 집에 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날이었는데, 아내분께 집에서 라면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내분이 라면은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시다가 결국엔 라면을 끓여줄게. 그리고 이제 끓여줬는데 라면을 이렇게 한번 삶아갖고 기름기 쫙 빼고 국물도 엄청 싱겁게 해가지고 해주시는 바람에 그냥 환자분이 자기는 그냥 맛있는 라면이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맛이 없는 라면을 끓여주니까 이제 먹고 싶은 마음이 확 달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 화소연을 하셨는데, 두 분 다 입장은 이해가 되죠. 아내분은 어쨌든 좀 건강하게 먹이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거고, 아버님은, 환자분은 어쨌든 나는 그냥 먹고 싶은 거고. 근데 이제 입장이 모두 다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입장 차이를 내면서 싸우시는 건 치료 다 끝나고 건강해지신 다음에 싸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하실 때는 환자분이 먹을 수 있는 컨디션이고, 내 입에서 라면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본인이 이제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먹어볼 수 있잖아요. 그 입안의 아픈 건 자기만 아니까. 그래서 환자분의 입장에서 먹을 수 있는 거를 얘기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걸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막 메스껍고 이래가지고 막 고추장 넣고 비빔밥 드시고 이런 분들 많아요. 처음에 항암 1차를 하고 나서 바로 막 온몸이 다 헐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근데 약간 메스껍만 있고. 그래서 서로 간의 적정선의 타협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도 불구하고 가장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몇 가지를 좀 추천을 드려보면, 아주 매운 떡볶이나 막 설탕이 범벅된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항암할 때, 항암 치료 받으실 때 뭐 어떤 음식이 좋겠나 막 이런 얘기를 막 고민을 하다가 한번 저도 배웠지만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러 병원에서 이렇게 좀 항암 치료에 대한 식사를 많이 올려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도 보면 항암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좋은 면역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미 암으로 인해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리고 약물이나 방사선 치료 부작용 때문에 식사를 이제 좀 영양이 충분하지 않게 하게 되면 면역 기능도 감소되고 치료의 효과 감소, 회복 이런 것들이 다 지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예상되는 부작용은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합니다. 식욕부진이 가장 많고, 메스꺼움, 그리고 구토, 그리고 변화, 입맛이나 냄새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느끼는 냄새가 항암 치료할 땐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통증, 이 점막이 다 허니까요. 그래서
구강도 건조해지고 설사가 나기도 하고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면역 저하가 생기기도 하고요. 근데 변비가 있는데 또 식사량까지 적게 섭취가 되면 변비가 너무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식욕부진이 있을 때는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꿀떡꿀떡 삼킬 수 있는 것들로 이런 딸기 연두부 쉐이크 이런 것도 만드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입맛이나 냄새 변화가 있을 때는 그랬죠. 여기 이렇게 생선 향이 좋은 와인 레몬즙. 그러니까 허브처럼 막 이것저것 다 섞은 거 말고 그냥 딱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와인이나 레몬즙 딱 한번 이렇게 상쾌한 맛만 낼 수 있는 그 상태. 그리고 벨 쉐이크 이런 것들도 있네요. 메스꺼울 때. 여기 보면 메스꺼울 때 실내에 음식 냄새가 나지 않게 환기를 자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차고 시원한 음료 좋고요. 냄새가 거의 없는 식품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이 점막염증이 생기거든요. 이런 거는 부드러운 거, 뭐 죽이나 미운 빵 이런 것들 있고 또 다른 병원들 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는 서울 아산병원이네요. 아산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네, 이렇게 또 입맛이 없고 속이 울렁거리는 거를 말씀을 해주시네요. 마찬가지죠. 메스꺼움과 구토가 있을 때는 시원한 거. 네. 그리고 식사 중이나 직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줄이고요. 음료는 이렇게 빨대를 활용해서 마셔보는 거. 그리고 통풍이 잘 되고 환기를 잘 해달라는 거는 어느 병원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식욕부진과 입맛의 변화 또 나오죠. 그리고 식사량이 부족하면 밥보다 간단히 먹기 편한 간식을 병행하시는 것도 도움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요리책이나 요리 프로그램, TV에서 먹방 이런 거 하잖아요. 남이 먹는 거 보면 또 나도 같이 먹고 싶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거나 아니면 좀 운동을 해서 활동량을 늘리면 식욕이 또 증가하기도 하니까. 그리고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 약간 또 이제 기분도 좋아지고 하면서 컨디션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기분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구내염이 있을 때는 역시 부드럽고 촉촉한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거. 그래서 삼키기 쉬운 거. 제가 이제 구내염이 있을 때 이런 촉촉한 음식을 드시고 자극하는 걸 피하세요 라고 했더니 1차 항암을 받으시고 컨디션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오렌지 먹지 말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 근데 이런 구내염이라는 약간 자극이 세면 안 되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이런 신맛이 나는 것들을 피하라는 거. 그리고 이런 거친 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내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컨디션이다. 그럼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또 생과일은 드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생거는 드시지 마세요 하시면 과일은 그때 통조림으로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뜨거운 음식은 자극이 되니까 상온의 음식 혹은 차갑게 드시는 거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데는 여기 이제 코미디닷컴이라는 그 의료 채널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는 반면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정상세포에도 손상을 입히는데 특히 분열이 빠른 장점막 세포들은 손상을 입으면 설사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항암 치료 때문에 점막이 많이 망가졌던 경우에는 식사를 조금 평소에 먹던 거는 제한하고 물이나 맑은 죽, 뭐 스프 이런 것들 그리고 섬유질이 적고 왜냐면 점막이 굉장히 약해졌으니까요. 에너지가 풍부한 음식 그리고 변비에 좋다고 하는 섬유질이 많은 채소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변비에 좋다고 하는 거는 점막을 운동하게 하는 거거든요. 장을. 근데 그런 음식들은 점막이 헐었을 때는 점막에 자극이 있었을 때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술 당연히 안 되고요. 카페인 안 되고요. 이렇게 자극적인 오렌지 주스, 자두 주스, 막 이렇게 너무 신맛이 강한 애들 드시는 거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음식은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거, 이런 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항암 치료를 하는 중에 식사에서는 뭔가 다 막 건강한 식사를 떠오르기보다는 환자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좀 하시면서 오늘은 어떤 음식이 먹고 싶은지, 지금 컨디션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겨가며 식사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만 더 읽어 드릴게요. 준비하셔야 되는 도구는요. 금속 느낌이 나지 않는 수저, 그리고 포크 마찬가지죠. 나무인데 이렇게 오칠돼서 코팅되어 있는 애들도 있고요. 아니면 도자기로 만들어진 애들도 있어요. 이두저두 싫다 하시면 플라스틱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밥그릇도 이제 새 그릇이 아니라 도자기 그릇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냄비도 경우에 따라서는 주물로 된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흙으로 된 거, 뚝배기나 아니면 좀 두꺼운 그릇. 알루미늄 이런 건 열 전도율이 너무 좋긴 한데 그 금속 냄새를 또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그걸로 조리하는 것조차도 싫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조리하실 때 양념은요, 맛있는 거 다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진간장 또는 뭐 만들어 놓으신 맛간장이 있다면 좋고요. 그리고 된장, 쌈장, 고추장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몸에 좋은 된장이래 하면서 된장을 주시기보다 그냥 쌈장을 주셔서 쌈장에 야채 찍어 먹게 하시는 것도 입안이 헐지 않았다면, 점막에 구내염이 없다면 드셔도 괜찮고요. 소금, 설탕, 물엿, 꿀, 올리고당 다 준비해 주시고, 뭔가 조리를 하시기에 맛을 내기 어렵다, 그럼 액상형 조미료 준비하시고요. 아니면은 가루형 조미료도 괜찮습니다. 간식으로는 약간 담백한 그런 아이비나 참크래커 이런 거 주시고, 다만 이제 점막이 헐었거나 입안에 상처가 있을 때는 이런 거는 조금 촉촉하게 뭐 물이나 우유에 같이 이렇게 조금 부셔가지고 촉촉한 상태로 드시는 게 좋고요. 헐었을 때는 안 됩니다. 그리고 쉽게 먹을 수 있게 과일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제일 좋겠고요. 이거를 조각을 이제 조각 과일을 준비를 해서 냉장고에 준비를 해 놓으시거나, 아니면 각지지 않게 약간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내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식빵잼 이런 거, 연두부에 간장 빨리 후루룩 먹을 수 있는 거 준비해 놓으시고요. 반찬은 무조건 맛있게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환기하시는 게 제일 좋고, 식사 메뉴도 중요하지만 식사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같이 살펴보시면서 식사를 맛있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환자분이 항상 대화를 하시면서 서로 간에 만족하시는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치료도 쭉 잘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꼭 건강하세요.